우리가 보통 세습 독재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모든 과정이 마치 한 사람의 사주팔자처럼 거대한 운명의 흐름 속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좀 독특한 관점이죠. 오늘은 바로 이 명리학이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를 통해 권력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한 국가의 운명도 개인의 사주처럼 미리 정해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 이야기의 아주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권력이 생겨나고 흥하고 또 결국 무너지는 이 모든 과정이 어쩌면 거대한 시나리오 안에 짜여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도발적인 질문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폭군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부터 시작해 볼게요. 모든 비극에는 그 시작점이 있잖아요. 멀쩡하던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한 사람, 또 한 가문을 위한 폭정으로 변질되는지 그 과정을 명리학적인 개념을 빌려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명리학에서는요,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국가를 지탱하는 법이나 제도 같은 공적인 시스템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회의 뼈대 같은 거죠. 모든 게 잘 돌아갈 때 이 관성이 국가를 아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힘입니다. 이게 바로 권력의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국가가 곧 가문이 되는 순간. 방금 말씀드린 그 건강한 공적 시스템, 관성이 한 가문의 손에 들어가 독점될 때, 즉 사유화될 때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두의 것이어야 할 권력이 한 가족의 소유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의 정관은 법과 질서로 나라를 안정시키는 말 그대로 바른 권력이에요. 그런데 이게 타락하면 오른쪽에 칠살이 됩니다. 이건 뭐 통제불능의 폭정, 폭력과 공포로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야말로 재앙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이야기의 빌런, 바로 이 칠살이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독재 체제는요, 자신의 힘을 유지하려고 아주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바로 사람들한테 이런 생각을 주입하는 거죠. 어차피 네 운명은 정해져 있어. 뭘 해도 안 바뀌어. 스스로 뭔가를 바꿔보겠다는 의지나 희망 자체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고 살라고 강요하는 거죠. 자, 이렇게 폭군이 탄생하고 나면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 이 폭압적인 시스템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신뢰와 자유죠. 여기서 인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바로 신뢰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치자와 국민 사이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정통성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믿고 지혜롭게 소통하는 건강한 관계의 기반이죠. 원래 이상적인 국가는요, 관인상생이라고 해서 아주 멋진 선순환 구조를 가져요. 자, 보세요. 먼저 권력, 즉 관성이 정의롭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뭘 주죠? 바로 신뢰, 즉 인성을 보내죠. 그럼 그 신뢰가 다시 권력의 정통성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는 정말 아름다운 순환이죠. 하지만 독재는 이런 신뢰를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신뢰가 독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의 고리를 일부러 아주 의도적으로 끊어버립니다. 거짓말을 하고 정보를 통제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거죠. 그렇게 인성, 즉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고 오직 폭력적인 힘으로만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독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식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 자유로운 표현, 비판 정신, 한마디로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독재 정권 입장에서 보면 가장 거슬리고 가장 먼저 억압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 식상이겠죠.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독재자가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는지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그 억압이 어떤 필연적인 결과를 낳는지 살펴볼 차례예요. 억압이 어떻게 저항을 낳고 그 저항이 어떻게 혁명의 불씨로 타오르는지 지금부터가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표현이 정말 와닿지 않나요? 억압된 자유는 응축된 에너지와 같다. 스프링을 억지로 누르면 어떻게 되죠?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오르려는 힘이 강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국민의 자유의지, 그 식상을 억누른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에너지가 갈 곳을 잃고 안에서 계속 쌓이고 응축되는 겁니다. 언젠가 터지기 일부 직전의 상태로 말이죠. 그리고 명리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반격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건 거의 자연의 법칙 같은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억압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거대한 힘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응축된 에너지가 폭발하는 순간. 명리학에서는 이 순간을 이렇게 부릅니다. 식상제살. 말이 좀 어렵죠? 풀어서 보면 식상이 칠사를 제압한다는 뜻이에요. 즉, 억눌렸던 국민의 의지가 마침내 폭군을 무너뜨리는 혁명의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어떻게 국민의 힘이 독재를 무너뜨리는가? 이 혁명을 성공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두 가지 요소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대운입니다. 사람의 운에도 주기가 있듯이 국가나 권력자의 운에도 큰 흐름이 있다는 건데요. 아무리 막강한 독재자라도 그 운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이 대운이 바뀌어서 힘이 약해지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철옹성 같던 시스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혁명의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등장합니다. 바로 비겁입니다. 비겁은 쉽게 말해 사람들, 바로 그 민중을 의미합니다. 억압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동료들, 바로 그들을 상징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비겁이 하나로 뭉치는 것. 처음엔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힘이 없었겠죠. 하지만 같은 억압을 겪으면서 자유라는 공동의 목표가 생겨요. 그 자유, 즉 식상이라는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정권에 맞설 수 있는 거대한 하나의 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최후의 대결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한쪽에는 쇠퇴하는 운을 가진 정통성도 없는 폭군의 힘, 칠살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자유를 향한 열망, 식상을 위해 똘똘 뭉친 국민의 거대한 힘, 비겁이 있죠.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 어떨 것 같으신가요?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이 명리학적 드라마의 결말은 아주 명확합니다.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웠던 폭정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졌던 균형이 회복되죠. 결국 국민의 의지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흥하고 망하는 것이 정말 거대한 운명의 흐름일까요? 아니면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일까요? 어쩌면 명리학은 이 두 가지가 결국 같은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